요즘 들어 눈이 자주 피로하고 침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처럼 화면을 자주 보시는 생활이 일상이 된 지금의 시대에는 눈 건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시고 하루 종일 업무나 취미 활동을 위해 화면을 응시하시며 저녁이 되어도 여전히 화면 속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들여다보게 되는 작은 화면 속의 조밀한 글자들과 이미지들은 생각보다 우리 눈에 매우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간과하게 됩니다. 화면에 집중하실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눈물의 분비와 순환을 방해하여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자극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며 장시간 이어질 경우 눈의 통증이나 이물감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로 여겨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은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실 눈은 매우 섬세하고 예민한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해도 금세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눈을 감지 않은 채로 화면을 바라보게 되면 눈 표면을 보호하고 있는 눈물층이 빠르게 마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눈물은 자연스럽게 증발하지만 화면에서 나오는 밝은 빛과 공기 중에 건조함이 더해질 경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심한 경우에는 단 1초 만에 눈물이 증발해버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 단순히 건조함으로 여겨 넘기기에는 그 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눈을 자주 깜빡여주는 습관은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깜빡이는 그 짧은 동작 하나로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닫히며 눈 표면에 눈물과 기름막이 고르게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은 눈의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 깜빡임이라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눈 건강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주 깜빡이지 않는 습관은 눈물샘의 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만성적인 안구 건조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단순히 눈이 뻑뻑하고 따가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시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 더 나아가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불어 눈을 자주 깜빡이는 습관은 시력 보호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특히 화면을 응시하실 때에는 의식적으로라도 몇 초에 한 번은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뜨시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 교정을 넘어 눈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피로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눈에 라도 눈을 쉬게 해주시고 화면을 보는 시간을 일정 간격으로 나누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20분간 화면을 보셨다면 20초 정도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의 긴장을 풀어주는 20 규칙을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눈 건강을 지키시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밝은 빛은 우리의 눈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실내 조명이 어두운 상태에서 갑자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밝은 화면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눈은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동공은 어둠 속에서 빛을 더 받아들이기 위해 넓게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한 빛을 순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눈이 놀라고 그로 인해 쉽게 피로해지며 눈이 뻑뻑하고 따가운 느낌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일시적인 불편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눈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환경은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성장기의 아이들은 눈이 계속해서 발달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두운 방에서 화면을 가까이서 오랫동안 보는 습관이 형성되면 근시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태블릿을 이용해 공부하거나 학습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근시의 발생률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안경을 쓰게 된다는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시력의 저하로 인해 학습 능력이나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이 서서히 진행되는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도 밝은 빛과 잘못된 자세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엎드린 자세로 스마트폰을 장시간 바라보게 되면 눈 안의 압력인 안압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급성 녹내장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어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매우 무서운 질환으로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보는 습관 하나하나가 눈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조명이 밝고 자연광이 있는 환경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시고 화면과 눈 사이의 거리는 일정 거리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너무 오래 한 자세로 화면을 바라보지 마시고 중간중간 눈을 감거나 먼 곳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관이기 때문에 평소에 올바른 습관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평생의 눈 건강을 좌우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이 되면 스마트폰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낮 동안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어두운 환경 속 밝은 화면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은 눈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수면의 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잠들기 직전까지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는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생체 리듬을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 특히 청색광은 뇌를 각성시키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쉽게 잠이 들지 못하거나 수면의 깊이가 얕아져 자주 깨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음 날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자세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무심코 고개를 앞으로 깊게 숙이거나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장시간 화면을 내려다보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러한 자세는 목과 어깨 근육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특히 머리와 눈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주 눈이 뻑뻑하거나 두통을 느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자세로 인한 혈류 문제를 겪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불편함이 느껴질 때, 예를 들어 가렵거나 따끔거릴 때 무심코 손으로 비비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이 역시 눈 건강에 있어서는 매우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우리 손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접촉한 수많은 세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은 외부 자극에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비비게 되면 감염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결막염부터 시작하여 각막염이나 다른 염증성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각막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거나 이로 인해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 눈 주변 피부가 민감하고 가려움증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눈을 자주 비비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백내장의 진행이 빨라지거나 망막에까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눈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비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시원함을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눈 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느껴지신다면 인공눈물 사용이나 냉찜질 등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눈은 평생을 함께해야 할 소중한 기관이기에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라도 늘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눈에 좋다는 영양제를 먼저 찾으시곤 하지만 무조건적인 복용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성분에만 의존하게 되면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고 체내 흡수 균형이 무너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가급적 자연식품을 통해 고르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당근이나 시금치처럼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채소, 블루베리와 같은 안토시아닌이 많은 과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류는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단을 골고루 구성하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눈 관리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작고 귀여운 열매 안에는 생각보다 강력한 영양 성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히 블루베리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우리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항산화 물질인데요. 사람의 몸속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작용해 눈 속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고 노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블루베리는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 더욱 유익한 과일입니다. 하루 종일 눈을 혹사시키는 생활 속에서 블루베리는 시력 저하와 눈의 피로를 예방하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게다가 하루에 약 20알 정도만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블루베리를 섭취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생과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나 무가당 건조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요거트에 곁들여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도 맛과 영양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기간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매일의 식습관을 통해 서서히 눈 건강을 회복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단지 눈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 더욱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안토시아닌이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루베리는 작지만 다방면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한 식품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과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추천드릴 것은 바로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예로부터 한방에서 귀한 약재로 쓰여온 붉은 열매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눈 건강에 있어 구기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께도 익숙한 식재료로 차로 끓여 마시거나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일상 속에서 손쉽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구기자에 함유된 성분 중 특히 주목할 것은 안토시아닌과 루테인입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눈의 혈류를 개선하고 피로를 덜어주는 데 도움을 주며 루테인은 황반을 보호하고 자외선이나 청색광으로부터 눈을 방어해 줍니다. 구기자는 이 성분들을 자연스럽게 품고 있기 때문에 눈의 노화나 시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구기자를 차로 즐기고자 하신다면 준비 방법에도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온도는 약 80도 정도로 맞추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구기자를 오래 우려내면 오히려 중요한 영양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짝 데우듯이 천천히 우려내면 구기자의 부드럽고 은은한 맛과 함께 건강한 성분을 고스란히 마실 수 있습니다. 구기자 차는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위장에도 무리를 주지 않아 더 좋습니다. 구기자는 꾸준히 섭취하면 망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눈의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중장년층 이후로 시력 저하가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예방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식품입니다.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따뜻하게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몸의 컨디션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기자처럼 매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챙겨야 할 영양소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으로 특히 눈의 염증을 줄이고 눈물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눈이 쉽게 건조해지거나 뻑뻑함을 느끼는 분들께는 오메가3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현대인에게는 오메가3의 꾸준한 섭취가 눈 건강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오메가3은 식품 중에서는 주로 생선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산 연어나 정어리, 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생선들은 비교적 수온이나 중금 속 걱정이 적어보다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멸치는 국물 요리에도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연어는 구이나 조림, 샐러드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생선을 먹기 어려운 경우에는 오메가3이 함유된 식물성 오일이나 견과류를 통해 보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흡수가 잘 되는 형태는 동물성 오메가3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선을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기름에 튀긴 생선보다는 구이, 찜, 조림과 같은 조리법이 오메가3 성분을 잘 보존할 수 있어 더욱 권장됩니다. 눈은 다른 장기와 달리 혈관이 얇고 예민해서 염증이 생기기 쉬운 기관입니다. 이때 오메가3은 눈 속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눈물막의 질을 개선하여 안구 건조증의 증상을 줄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오메가3이 풍부한 식단은 눈의 피로감을 덜어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황반변성과 같은 시력 관련 질환의 위험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눈의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평소보다 더 의식적으로 오메가3 섭취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식단으로 관리하다 보면 눈이 덜 피로하고 더 선명하고 맑은 시야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눈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영양소는 루테인입니다. 루테인은 눈의 망막 가운데에 위치한 황반이라는 부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황반은 우리가 일상에서 글자를 읽거나 사물을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위는 자외선이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손상되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손상이 누적되면 시력이 흐릿해지고 결국 황반변성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루테인을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루테인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이나 외부 보충을 통해 공급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일상적인 식품 중에서도 루테인을 섭취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달걀 노른자와 짙은 녹색 채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깻잎 등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평소 식탁에 자주 올리는 것만으로도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물 반찬이나 국, 찜 요리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루테인을 보충하기 위해 영양제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능하다면 식품을 통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연식품에는 루테인 외에도 눈에 좋은 다른 영양소들, 예를 들어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들도 함께 들어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체에 부담이 적고 흡수율도 자연식품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황반의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데요. 이 시기에 루테인을 꾸준히 섭취하면 눈의 노화를 늦추고 시력 저하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큽니다. 이미 시력이 많이 나빠졌더라도 루테인 섭취는 더 이상의 악화를 막아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뿌옇게 보이거나 사물이 일그러져 보인다면 이는 황반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있다면 식생활 개선과 함께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식사 속에서 루테인이 풍부한 식품을 챙기는 작은 습관이 눈 건강을 오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눈에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 맑고 밝은 시야를 오래도록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글루타치온입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며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자체 합성이 되는데 강황이나 유청이 포함된 요거트가 그 합성을 도와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황은 카레 요리에 흔히 사용되며 유청 요거트는 흔히 마시는 액체 형태의 요거트를 말합니다. 여기에 아보카도나 양파, 아스파라거스 등도 함께 섭취하면 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고 음식으로 천천히 건강을 채워간다면 충분히 맑고 밝은 시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주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다독여주며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매일 세상을 마주하는 창입니다. 그 창이 흐려지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내 눈에게 조금 더 따뜻한 관심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 형식으로 오디오북 제작을 이어가실 수 있으며 필요하시면 나레이션 톤에 맞게 속도 조절용 문단 나눔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문체나 길이 또는 다른 주제 추가 원하시나요? 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의 눈이 조금 더 건강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눈은 가장 중요한 감각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눈을 아끼고 잘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식품들을 일상에 적절히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을 위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또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며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눈 건강도 함께 개선될 거예요. 여러분도 더 밝고 선명한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 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제 채널에서는 다양한 건강 정보와 함께 여러분에게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이 눈 건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꾸준히 건강을 챙기며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눈과 함께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정보와 유익한 내용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